자, 이번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네, 펑션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근데 함수는요, 뭐 종류 이런 걸 여하를 막론하고, 자, 일단은 위에다 써야지. 함수는 형태를 먼저 만들고 이를 호출하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사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죠. 객체 형태를 먼저 만들고 해당하는 객체의 값을 원하는 걸 호출해서 쓰는 것처럼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긴 하지만 자, 형태를 먼저 만들고 이를 호출하는 형태. 자, 이걸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와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펑션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에다가 이름을 달아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름을 달아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객체, 변수 이름을 달아주는 것처럼, 또는 위에 배열에 이름을 달아주는, 변수 이름을 달아주는 것처럼 함수도 이름을 달아주게 되어져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 하고 뭐 my fn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함수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펑션 자체에다가 이름을 다는 방법. 이거는 요 뒤에다가 my fn2 자, 이렇게 이름을 달아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우리는 함수 표현식이라고 하고요. 함수 자체에다가 이름을 달아주는 이 기법을 우리는 함수 선언식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용도의 차이와 기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차이가 있다 까지만 지금은 언급을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쓸 라인은 아래에 있는 형태가 아닌 위에 있는 형태로 사용할 겁니다. 자, 둘은 호출하는 방법은 모두 똑같아요. 호출하며 방법은 같다. 자, 밑에다가 새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바를 만들고요. 자, fn 뭐 테스트 이렇게 쓸게요. 는 펑션이라고 씁니다. 이때 보편적으로 함수의 이름은 다른 아이들 변수와는 좀 다르게 첫 글자를 일부러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스칼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구분하고 뭐 하는 게 있겠지만 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내가 만든 어떤 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자, 펑션이라고 쓰고요. 괄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얘는 신경 쓰지 않고 뒤에 것만 할게요. 중괄호에다가 자, 무엇을 쓸 거냐면 함수에서 예를 들어 바 하고 자, n3라고 하나를 일부러 임의해서 아무거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다가 7이라고 써봅니다. 이 값을 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return이라고 하는 형태로 n3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return이 뭔지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함수 내부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값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다가 fn 테스트라고 하고 함수는 호출하고 실행한다. 실행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아마 아무런 표기를 안 할 겁니다. 아무런 표기를 안 해요. 자, 여기 아니고 자, 못하는 것 때문에 쓴 거니까 여기 아무런 표기를 안 하죠. 왜냐면 여기에
콘솔 창에 결과를 띄워주세요 라고 하는 항목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어디를 봐도 없어요. 단순하게 검증용으로 쓴다면 이 자리에 콘솔 로그로 N3를 쓰셔도 결과는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7이라고. 근데 이 콘솔 로고를 요 안에 쓰는 것 때문에 이게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서 일부러 제가 뺐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변수 n result라고 일부러 변수 하나 만들어서 얘를 콘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로그로 n result라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동작을 해라 라고 만들어 놨고요. 동작한 이 i에 무언가를 변수에 담아 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잠시 뒤에 보고 결과부터 볼게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서야 7이라고 하는 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찾아볼 겁니다. 하나는 변수 n3라고 하는 i고요. 또 하나는 return이라고 하는 i입니다. n3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변수 n3라고 하는 i가 있습니다. 이 변수 n3는 보이는 함수에 중괄호라고 써있는 요 표기 사이에다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내부에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괄호 써있는 요 표기된 곳 사이에다 썼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만든 이 i는 함수 바깥에서 변수로 봐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함수 바깥에서는 n3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n3에 대한 값을 다이렉트로 알려주세요 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결과 값은요, n3 is not defined,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n3라고 하는 자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 n3 존재하는데 얘는 함수 내부에만 살아있는 i예요. 즉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김안드레나 리라는 분이 있나요? 있다면 정말 100분의 1 확률, 100만 분의 1 확률로 희귀하게 있으실 거고 아무도 없겠죠. 김안드레나 리에게 뭘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누군데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다 모르는데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름이 이렇다. 우리 집에 있는데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처럼 이 펑션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냥 이 자체, 자, 이 자체에서 바깥에서 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n3는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인지하는 거고요. 이 펑션 내부에서는 n3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개념이 다릅니다. 자, 값이 들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흔히 어떠한 일부 영역 안에 존재하는 변수다. 그래서 이걸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고, 또 바깥에서, 예를 들어 바깥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obj, 변수는 함수 바깥에 썼기 때문에 obj, 그냥 단순하게 확인용으로 썼어요.
확인하려고 결과를 띄워보면 함수 내부에서 콘솔로 확인해라 라고 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함수에 지정된 어떤 영역의 바깥에 있는 아이다 라고 해서 전역 변수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즉 변수는 어떠한 범위를 지정해서 만들어 주게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게끔, 수정할 수 없게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호출하는 방법으로 쓴 거고요. 자, 그래서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안쪽에 쓸 수도 있고 바깥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자, 요약. 함수 안에서 단순하게 실행을 한 거예요. 무엇을? 여기에 대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n3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만 도출할 수 있는 명령어가 return입니다. 결과만 도출하는, 쓸까요? 결과를 도출하는 명령어라고 일단 쓸게요. 흔히 이걸 반환한다고 얘기해요. 도출. 자, 반환이라고 합니다. 리턴 뒤에는 어떤 값을 쓰더라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7이라는 값을 담아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얘를 쓰는 순간 이 기능을 수행해라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이곳에 담아라 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다소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f2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펑션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다가 변수를 빼버릴게요. 단순하게 return 이라고 쓰고요. 7 더하기 10 더하기 8 하고 얘네들을 곱하기 2라고 써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f2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그냥 쓰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뭐예요? 이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펑션이라고 만들어 놓기만 해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만들어 놓고 가스레인지가 왜 동작을 안 하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들어가려면 어때요? 가스레인지 동작해라고 우리가 스위치를 돌리잖아요. 그쵸? 스위치를 딱 돌려가지고 불을 켜면 그제서야 여기서 가스레인지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동작 명령어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 F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작 명령어를 주면 그제서야 이 함수 펑션을 수행하는데 그때 return은 뭐라 했어요? 결과를 도출하는 거, 결과값을 안내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뭐겠어요? 25 곱하기 2니까 50이 되겠죠. 50이라는 값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죠. 당장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부러 변수화 시키고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 return이라는 게 없으면 이 값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return이라는 게 없으면 값을 확인할 수 없지만 return을 쓰는 순간 값을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return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결과를 도출하는 거 끝.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결과만 도출할 거였으면 그냥 만들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f2라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펑션이라고 쓰고 바로 중괄호 있는 이 형태에서 자, 변수 끝나는 곳이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자, 이 자리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return a 플러스 b 라고 쓰겠습니다. 뭐야, a랑 b가 도대체 뭔데? 자, 알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제가 콘솔 로그로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했던 형태랑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일단 썼어요. 근데 위에 있는 라인은 말 그대로 7, 18 이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얘의 경우는 위에서 변수 비슷한 게 있으니까 A1, B1이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써버리면 이 둘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값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자, 이때 여기 있는 소괄호가 기능을 이제 할 겁니다. 여기다가 A1, B1 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요 A1은 이 A01과 같은 아이예요. 동일한 이름이죠. 요 B1은 여기 있는 B1과 같은 이름이에요. 자, 조금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쭉 지켜보십시오. 자, 요 소괄호가 사실은 뭐냐면 이 괄호와 같은 아이예요. 여태까지는 비워놨기 때문에 똑같이 비워놓은 겁니다. 근데 무언가 값을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값을 두 개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자리에 제가 5, 10 이라고 쓰면요, 실제로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자리 얘죠. 첫 번째 자리가 실제로 뭐예요? 5잖아요. A1 자리에 5가 들어가요. 10 두 번째 자리죠. 두 번째 자리 B1 자리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요 A1은 여기 있는 A1이라고 얘기했어요. 5가 들어가고 B1 10이 되겠죠? 10이 들어갑니다. 더합니다. 답은 15가 될 거예요. 리턴 나한테 돌아오는 값은 15가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과 한번 볼까요? 15가 나오죠. 자, 이렇게 뭔가를 수행한 어떤 명령어를 쓰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약간의 계산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계에다가, 믹서기예요 이거, 믹서기 위에다가 자 무언가를 집어 넣을 거예요. 당근이랑 약간의 소금이랑,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아무거나 취향대로 썼어요. 뭐 또는 여기다가 제가 먹을 거 아니니까 파도 한번 넣어보고요. 자, 해서 세 개를 여기다가 믹서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믹서기 열심히 돌겠죠? 그러고 나서 자 음료가 나오게끔 만들어서 결과를 담아서 확인해 보면 뭐가 들어가요? 세 개가 섞인 어떠한 주스가 나오겠죠. 흔히 말 해독 주스 같은 느낌으로. 자, 함수가 이런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미리 무언가 장치가 더 들어있다면 걔가 얘네들 플러스 알파를 뭔가 또 수행을 하겠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걸 우린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믹서를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값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얘가 파가 된 거고 얘가 당근이 된다 라고 쳤을 때 두 개를 믹서는 뭐였어요? 섞었잖아요. 갈아서 섞으면서 어떠한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무언가를 넣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자리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반영이 된 아이를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만들어주고, 그걸 우린 뭐 했다? 최종적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 라고 연관을 넣는 거죠. 제가 sum이라는 함수를 썼지만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뜻입니다. 곱하기라는 표시를 했다면 값은 뭐가 나올까요? 50이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나누기를 썼다면 값은 0.5. 왜냐면 앞에가 0.5고 뒤에가 10이니까 뒤가 더 크잖아요. 마음대로 바꿔주진 않아요. 물론 내가 바꿀 수는 있어요. B1을 A로 나눠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거야 나오죠. 안에서 장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혹시나 이렇게 쓰면 답이 뭘까요? 5가 나오죠. 왜요? 그렇죠. 5에서 10을 나눴는데 나는 몫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눈 나머지 값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정수로 나눴을 때 10으로 나눌 수가 없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나머지 값이 5가 남으니까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차후에 연산자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5가 나오게 되는 형태. 그럼 제가 여기다가 11을 넣으면 나머지니까 1이 나오게 되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양식, 틀을 짜놓고서는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자 퍼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그냥 여기다 수정할게요. 두 개의 값을 넣어야 나요. 두 개의 값을 넣어 놓고, 자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건 내가 어떠한 값이 있어요. 그거를 퍼센테이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떠한 기준치라고 쓰겠죠. 자, 이거는 값, 베이스라고 써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i는 전체 값에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이라고 하는 형상을 거치면 이거는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원하는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얘는 기준 5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실제로 10%죠. 확인해볼까요? 답이 10%라고 튀어나오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미리 양식을 딱 짜놓고 결과를 도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계산을 먼저 했고요. 뒤에는 문자니까 문자로 표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아이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매번 내가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하나의 틀을 양식을 딱 짜놓고 그냥 수행하게끔 만드는 거. 그럼 이제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콘솔 로그로 앞뒤 순서는 맞추셔야 돼요. 자, 퍼라고 쓰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현재 255인데 전체 54,321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니? 이런 거 계산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리 양식을 딱 짜놓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물론 개수를 몇 자리까지 확인해라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함수의 주요 용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식 또는 기능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자,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 한번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중요한 거, return이 무엇인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결국 나한테 와야 되는 형태를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여기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란 무엇일까? 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